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분명히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과연 이 기후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메시지화하고 있나? 이것을 연구하고 실험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 순환랩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기후위기의 문제, 순환의 문제들이 분명하게 우리 지구상에 있고 인간이 그 문제들을 일으킨 존재인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럼 다 싹 멸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예술인 거 아니야?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에서 어떤 랩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무엇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수단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봤을 때 랩이거든요. 그러니까 랩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다양한 실험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명하고 싶은 가설을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 탐구의 과정, 혹은 탐색의 과정들을 세팅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방법, 전혀 다른 형식, 이런 것도 사실 랩이니까 가능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랩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술교육이라고 그러면 예술교육자가, 문화예술교육자가 있고, 문화예술교육자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학습자가 있죠. 학습자에게 내가 갖고 온 콘텐츠와 방법론을 가르쳐준다? 또는 배달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완성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들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들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랩을 구성하면 차라리 들어올 때 학습자를 구성할 때 문화예술 교육이니까 뭔가 배우러 오세요 이런 과정 말고 차라리 그냥 랩으로 들어오는 연구원 개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것과 내가 궁금한 것을 동시에 같이 궁금해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나 어린이와 청년들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업 들으러 오세요가 아니고요, 연구하러 오세요가 된 거예요. 생태 늪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 정화가 되어서 쓸 수 있는 물 또는 이 안에 그 진흙으로 갇혀 있는 물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가 이것을 실험하는 그런 생태 늪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물을 정화하는 장치인 갈대와 부들이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부들은 어마어마한 생장을 하고 그걸 다 또 사람이 생태 늪을 조성해 놓은 거니까 거기서 다시 부들을 다 채취해서 다 버리고, 물론 이제 바닥에서 썩고 우리가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부들은 어떻게 자랄까? 그러면서 부들의 생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부들이 쓰임새를 어떻게 만들 건가? 실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부들이 과연 어떤 방식의 재료로 쓰이는가?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거스르는 예술을 했었던 팀은 그러니까 재료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물감을
그림을 그릴 거야, 채색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물감을 사러 화방이나 문방구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걸 쭉 짜서 팔레트에 짜서 색을 칠하면 채색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재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예술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물감을 만든다면 어떨까? 물감을 만든다면 어떨까? 컬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물에서 무엇을 어떻게 채취해야 될까? 아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어디서 왔을까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예술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료를 탐색하러 갈까?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자유주제를 줬죠. 뭘 탐구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질문을 돌려줬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탐구하면서 찾아낸 각종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기게 된 거죠.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치를 경험한다. 원인과 결과를 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순환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난 알겠어.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실천을 하고 싶어 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팀들이 있었죠. 근데 그 팀 중에 하나가 스털링 엔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건가, 요거를 연구한 거예요. 원래 목표는 스털링 엔진을 만들어서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열을 가해서 움직임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면 엔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엔진을 가지고 어떤 오토마타가 거기에 결합해서 체스를 두게 되는 행위까지 가게 되는 키네틱 아트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은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했지만 일단 요 엔진을 완성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엔진 완성하는 게 이 랩에서 해야 되는 본격적인 사명이 된 거예요. 움직임이 무엇인지 원리도 알고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지 방법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벌이 사라지고 있다. 벌이 사라지면 이 순환의 구조를 깨는 거잖아요. 미싱 링크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어딘가 매개자가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각종 영역을, 그러니까 동물의 영역 또는 식물의 영역들을 우리가 침범했잖아요. 그래서 벌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리네이터 가드닝이거든요. 거기엔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도감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도감을 만든다는 건 내가 직접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보게 가공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와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합쳐서 어린이와 전문가가 만든 도감 형식을 배포하는 것. 그 작업이 세종수목원에서 했었던 폴리네이터 가드닝 작업이었습니다. 민감한 주제,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 이런 것이 쓰레기 문제거든요. 환경 이슈라고 이야기하면 쓰레기 문제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건너뛸 수는 없는데 그것만을 다루는 것이 될까봐 제가 가장 걱정을 했었던 거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본 건데 제주에서 했었던 물살이 구조대, 그러니까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생태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갔으니까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태를 좀 보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그 문제의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또 재생 가능한 쓰레기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 편의점에 많이 파는 플라스틱 컵들도 되게 많았고 간장도 있었어요. 간장이랑 뭐 주스, 커피, 캔커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리 주우러 갔는데 유리보다 다른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충격 그런 걸 받았고요. 너무 쓰레기들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피스 오브 피스가 했었던 그 서울 아까워 캠프가 있었어요. 서울 전역에서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 구조대가 주황색 점프수트를 입고 그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죠. 참여한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를 찾아가요. 그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쓸 수 있는 자원인데 조금만 고치면 가능한 건데 근데 길에는 어쨌든 버려진 거죠. 그거를 어디다 그냥 버리지 말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리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를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폼해가지고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으로 내놓기도 하고요.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쓰레기 문제에 관련한 노래를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유쾌한 방식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어 라고 하는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보다 이런 건 어때요? 라고 하는 제안을 좀 담아보는 것, 이게 서울 아까워 캠프에서 했었던 작업이었고요. 맞춰보자 평화의 조각 옷을 입는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패스트 패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는다는 건 상당히 묘연하고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쉽게 사고 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옷을 함부로 쓰거든요. 의복을 우린 그렇게 다뤄도 될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료 또는 원리 이치와도 닿아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남김업 씨가 했었던 작업은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실험하는 거였었어요. 그거를 과연 실현 가능한가? 왜냐하면 옷감은 두께와 옷감의 질에 따라서 재단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꿰매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과연 그것은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옷인가? 사실 그거는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숙제처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라는 팀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옷감을 좀 다뤄본 작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용성이 있다면 이걸 범용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까지를 본인의 작업으로 만들어가는 랩이었죠. 문화예술 교육이 패키지화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많이 가져요. 예술교육자가 많은 것을 준비해 오고 재단해 오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도 마치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만들어서 늘 여분이 늘 남고 그 다음에 그걸 조립해 가지고 가는 거 과연 그게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진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순환랩이 모든 문화예술 교육에 하나하나에 흡수돼서 어떤 작용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지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생각들이 모여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 그건 정말 멋진 설레임. 그건 정말 힘찬 움직임. 그건 정말 멋진 설레임. 그건 정말 힘찬 움직임.